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좀 보여주려니까 좀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홀랜드 지난 시간에 전 홀랜드 가정 네 가지 가정하고 주요 가정하고 각 유형별 특성들을 좀 살펴보았고, 우리가 간편 흥미 검사와 간편 성격 검사를 통해서 진로 타협을 하는 과정을 학습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홀랜드의 5가지 부가적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홀랜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요 진로 이론들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한번 우리 기분 전환으로 웃는 얼굴 만들기 한번 하고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로 밖에 나갈 때 하는 방식인데요. 나가면서 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하고 웃음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하면서 얼굴을 입을 벌리면서 웃는 연습입니다. 자, 웃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예, 뭐 김치, 예, 뭐 도라지, 미나리 이렇게 입을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단어들이죠. 자,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에, 근데 도라지 한 다음에 오래 머물고 있어야 돼요. 한 6초 정도. 그래야 우리 뇌가 기억을 해서 평소에 자신의 웃는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효과 없는 거 제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라지, 미나리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쑥스러우니까, 자, 손바닥을 내밀든지 거를 꺼내서 그거를 활용하십시오. 자, 저는 참고로 제가 하는 거 얼굴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배시시, 그렇지, 우습지,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예, 신나십니까? 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배시시, 그렇지, 우습지,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예, 그럼 우리 신나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예, 화이팅! 예, 이번 시간에는 홀랜드 성격 이론을 5가지 부가적 가정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랜드 이론의 이 부가적 가정은 우리가 홀랜드 이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육각형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 모형을 연결 지을 때, 자, 어떤 쌍은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될 수 있다.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랜드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두 번째 나온 가장 높은 점수와 그 다음 높은 점수를 두 자리 코드를 자신의 흥미 코드라고 하죠. 그 쌍입니다. 제일 높은 숫자, 그 다음 높은 숫자의 쌍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R, I, A, S, E, C입니다. 그러면 각 쌍은 검사를 하게 되면 R, I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일관성은 높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와 두 번째 높은 숫자가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RA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관성이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자, RS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관성이 가장 멀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홀랜드 이론에서는 이 가까이 있을수록 이론적 성격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성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RI, RA, RC 비슷한 성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죠. RI, 뭐 IR, RC, CR, 뭐 EC 이런 것들이죠. 자, 중간 정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 자, I, C, 뭐 E, R, C, S, S, I 이런 정도가 이제 일관성이 중간 정도다. 낮다 그러면 서로 좀 반대에 있는 것이죠. 서로 반대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일관점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이 일관성이 높게 코드가 두 자리 코드가 나와야 뭐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뭐 꼭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겠지만 그 일관성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관성이 높다. 가까이 있는 것들, 중간, 예, 한 칸 떨어져 있는 것들, 낮다, 두 칸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변별성입니다. 자, 변별성은 말 그대로 구별이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흥미 검사를 했을 때 나의 어떤 성격과 직업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5개는 다 점수가 좀 낮은데 유독 뭐 사이형 쪽만 이렇게 높은 경우, 예, 높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쪽 사이형 쪽에 뚜렷한 변별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변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별성이 있는 사람이 요 변별성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때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구 결과에도 좀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성은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직업 흥미 유형과 유사하면서
다른 유형과는 유사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유형에만 지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쪽 분야에만 뚜렷하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검사했을 때도 딴 건 다 관심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쪽 분야의 그 직업 환경에 지배를 하면서 뚜렷하게 다른 직업 환경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자, 정체성은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홀랜드 이론의 가장 핵심 과정은 한 개인의 성격이 직업명에 투사된다. 자, 만약에 사회형에 적합한 직업 유형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해상 정신이 없으면은 이 사회형의 사회복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맨날 불평한다고 하면 정말 못해 먹겠네, 지금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내 성격 유형의 그런 직업을 자신이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자아 정체감이 아주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R형 직업,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R형 직업이 사회복지사를 해보세요.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를 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R 유형의 성격은 R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또 C 성격 유형은 C 직업 환경을 찾아다니고, 즉 같은 것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두 자리 코드로 볼 때 또 이거 연구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리사가 코드가 A하고 R입니다. 요리사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이 R과 그 창의성을 발휘한 예술형 A가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요리사는 예술적입니다. 만약에 창의성이 없으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성격적 흥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직업과 그 성격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이렇게 요리사인데 이제 AR이면 5점이다 이렇게 하고, 또 A인데 S가 나왔다, 이런 것은 4점이 되고, 앞자리는 맞는데 뒷자리가 틀리다. 또 반대로 RA 이런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일치성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홀랜드 쪽에 연구할 것도 아니니까 일단 연구를 하신다 하면 이런 연구도 좀 있다고 우리가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사람의 어떤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R 유형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인 알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부가적 가정 중에서 요 계측성을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요 계측성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번 살펴보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 흥미유형과 환경유형 간의 관계가 육각형 모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육각형 모형에 결정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유형 또는 환경과의 거리는, 자, 흥미유형과 이 환경 간의 거리죠. 이 환경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멀수록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이론적인 관계가 비례하고 멀수록 반비례한다. 이런 것이죠. 자,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각형 모형에 이렇게 밑금을 친 거 보면 제일 먼 것은 그 상관관계 34%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상관이 좀 이렇게 좀 높죠. 네. 이렇게 65, 뭐 55, 네, 가까이 71까지. 그래서 EC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코드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대의 거리에 있는 것끼리 높게 나올 경우는 정반대의 성격이 흥미가 높게 나온 거라고 했었죠. 그럴 때는 이제는 그 성격 검사나 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쪽 분야가 잘 맞으면 겹치면 S형 직업을 주 직업으로 하고 이쪽에 흥미가 있는 실제적인 쪽에 어떤 흥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취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홀랜드에 이제는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홀랜드 유형의 발달과 주요 원리를 보면은 구조적 상호작용 이론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동은 개인의 특성과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 구조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진로란 그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변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직업이 사람을 변하게 하기도 하죠. 또 사람이 직업을 변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격 유형은 동료, 생물학적인 유전, 부모,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이런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4가지 가정 중에 4번째의 가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홀랜드 이론에 대한 평가는 사실 리아색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심리에서의 그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직업 선택을 출판한 이래의 직업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그러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성격 유형을 육각형으로 배열한 것은 직업 심리학의 역사상 가장 잘 검증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롱 흥미검사를 포함한 이 각종 흥미검사 도구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고,
자, 이 홀랜드 이론은 그 현장에서 유용한 것은 간결성과 우리가 검사를 해봤지만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안면 타당도가 있는 것이죠. 검사를 하면서 그럴듯하네요 라고 하는 수검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럴듯하네요 라고. 홀랜드 이론에 대한 제한점을 보면은 이런 유형론의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치성에 대한 한계, 같은 깃털 가진 새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모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요리사라고 해서 전부 AR의 흥미를 가진 사람만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잘 지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환경에 흥미가 잘 맞아야 내가 성공적으로 잘 지낸다 이런 건 아니죠. 그 흥미 안 맞는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잘 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홀랜드 이론에서 잘 지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직업에서의 이질성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가치로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흥미에 딱 맞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볼 때 과거처럼 그렇게 가치로운 개념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 흥미가 안 맞더라도 그 분야에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홀랜드 이론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격 5요인 성격 모형과 이제 리아색 관계의 연구와 MBTI와 리아색과의 연구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L형을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이제는 해오라 그랬는데요. L형하고 가치관 검사를 해오라 그랬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L형의 성격 5요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외향성 저번에 타협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예술형, 사회형, 기업가형 이것은 우리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실성은 탐구형, 기업가형, 간섭형의 기업가형 또 간섭형에 상관이 있고 개방성은 탐구형, 예술형, 기업가형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성격 5요인의 이 성실성은 다시 한번 보면 외향성은 요 예술형, 사회형, 기업가형, 육각형 모임의 그 우익쪽이죠. 그 다음에 그 5요인의 성실성은 탐구형, 굉장히 성실함과 관계가 있고 또 2형, 기업가형도 성실성과 관련이 있고 관습형 우리가 모험생이라고 했죠. 이 관습형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5요인의 개방성은 탐구형, 역시 탐구형에도 개방성에 좀 상관이 있게 나오고 예술형 대표적이겠죠. 기업가형 역시 개방성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은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MBTI와 리아색과의 관계를 보면은 외향성은 예술형, 사회형, 기업가형. 자, 똑같죠. 그리고 내향성은 내향성은 감각형. 내향형 감각형은 그 관습형의 정적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S는 C와 흥미율 C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또 내향성에다가 자, 그 다음에 직관형은 N은 탐구형과 예술형의 정적 상관이 있고 요 사고형 T죠. 사고형은 그 실제형과 R과 그 다음에 탐구형 I 그리고 E 또 C의 정적 상관이 있고 감정형은 F죠. F는 사회형과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판단 J는 그 관습형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것은 우리가 그 뒤에서 그 흥미와 성격을 타협할 때, 범위를 좁힐 때 유용하게 썼는데 표로 한번 나타내서 줄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표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외향은 예술형, 기업형, 그다음에 감각 S죠. 감각은 관습형. 자, S는 C. 요거는 성격 유형 S고 감각. 그다음에 사고, 성격 MBTI T는 흥미의 I 탐구형. 자, MBTI의 감정 F는 사이형과 관련이 있죠. 사이형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표로 보시면 이와 같은 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 O유의 모형에는 외향성은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요 두 개는 연구 논문이 뭐 5편이라고 하면은 그 2개 정도가 이렇게 일치한다고 나온 것들이죠. 호감성은 뭐 관련이 없었고, 성실성은 탐구형, 그 다음에 진취형, 그 다음에 관습형. 제일 관련이 2개 관련 있는 거, 이 관습형. 그러니까 그 흥미의 관습형은 성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외향성은 사이형과 진취형. 물론 이제 예술형 이렇게 잡혀 있죠. 정서적 불안정성은 없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뭐 탐구형, 예술형, 그 다음에 진취형과 관련이 있다. 자, 우리가 MBTI 갖고 저번에는 타협을 했죠. 자, MBTI 외향성은 자, A 예술형, 사이형, 진취형. 그래서 사이형은 3개가 나오고, 내향형 I는 내향은 가장 내향적인 사람이 관습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S 감각형은 C, 제일 주의하죠. 자, 꼼꼼하다 관습형. 그 다음에 직관적이다 예술형, 미래지향적이고 탐구형. 자, 사고형 아주 탐구형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T와 I는. 그리고 이제 R에도 좀 관련이 있고 C에도 좀 관련이 있다. 자, 감정형은 F는 S 사이형과 밀접 관련이 있고, J 판단형은 관습형과 관련이 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우리가 타협할 때 그 흥미와 성격을 타협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다 넓게 나오면은 이걸 보고 이제 다재다능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진정한 그 흥미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는 MBTI와 이렇게 타협을 해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홀랜드 이론의 주요 개념의 타당성 연구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부가적 과정과 지금 만족도와의 뭐 상관관계를 본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의 해석에서의 적용을 보면은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되겠다. 이 홀랜드 이론은 유럽계 백인 남성의 흥미 구조를 반영한 것이니까 우리나라의 뭐 중고생이나 대학생, 성인의 경우에 연구 결과가 모두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대각선 유형의 해석,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런 대각선 유형의 해석은, 자, 일관도가 낮은 것은 미성숙으로 보거나 혹은 흥미의 미 분야로 해석하는 데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중등 학생 대상의 진로 상담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자, 이는 홀랜드가 흥미의 발달 과정은 개인의 재능이 발달된 결과이며, 자, 성격 유형은 18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랜드 이 검사를 초등학생한테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전략 및 개입으로서의 홀랜드 이론의 활용은 내담자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그 높은 코드와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격 특성을 한번 고려도 해보고, 그리고 일관성이 낮은 내담자와는 내담자의 어떤 종합 코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RAS 유형일 경우 현장형, 사회형, 예술형 이런 세 가지 유형일 경우는 실제형 직업에서 일하다가 사회형 활동에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사회형 직업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했죠. R과 S. 그럴 경우는 하나는 직업으로 하고 하나는 레저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는 해석상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와 탐색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 가치,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6가지 유형의 다양한 가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